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신천지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충청북도가 조직 내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은 자진 신고를 받는 형식인데 도청 내 모든 부서와 산하기관에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방역대책을 총괄하는 보건소 팀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서야 뒤늦게 신천지 신자임을 밝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료 직원 3명이 추가로 감염됐고 33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방역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절대로 신천지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밝히면 차후에 전도 활동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게 했고, 신천지 신자들을 통한 전파를 막는 게 방역의 성패를 좌우하는 상황이지만 충북의 신도가 9,000명쯤 될 거란 추정만 있을 뿐 정확한 파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별적으로 저희가 따로 파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를 저희들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충청북도는 한시가 급한 방역 상황을 고려해 우선 도청 내 신천지 신도에 대한 자체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충북도청의 모든 부서와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내 신천지 신자인 직원은 자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지사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천지 신도를 파악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측이 신도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그와 별도로 신천지와 관련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가톨릭이 청주의 교구를 창설한 후 처음으로 미사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문을 닫는 교육시설, 휴원하는 학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주교 청주교구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고 충북에도 환자가 속출하자 모든 미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구 내 79개 성당은 물론 수도회와 성지 등에서 이뤄지는 주일과 평일 미사를 다음 달 13일까지 중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미사 중단은 교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주교구가 1958년 6월 23일에 시작됐는데 60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이번 이제 청주의 한 교회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요일과 금요일 2번 진행됐던 주중 예배와 새벽 예배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봐서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 주일은 마스크를 쓰고 성가대 없는 예배로 그렇게 일단 예배는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번 주는 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중에 있어서 제가 대책회의를 통해서 사찰도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법회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신도들에게 전송하고 개인 불공도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신 분들은 거리를 멀리 띄워놓고 앉게 만들고요. 그리고 들어오실 때 꼭 손 소독제 하고 또 살균제로 수시로 뿌리고요. 교육기관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충북교육도서관과 중원교육문화원 등 14개 교육도서관을 임시 휴관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학원과 개인과의 교습자 중 휴원에 들어간 곳도 1,021곳으로 1,000곳을 넘어섰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코로나19는 경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처럼 기지개를 켜던 지역 분양시장도 잠시 숨고르기가 불가피해졌고 대기업은 코로나 차단을 위해 출근 시간, 점심 시간까지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상우 기자입니다. 청주 동남지구에 560여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던 한 건설사는 고심 끝에 분양 시기를 연기했습니다. 청주 분양시장이 완전히 살아나 3월 조기 분양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할 때 다음 달 분양은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의 그래도 분양 시장이 조금 이제 달아올라서 저희도 이제 3월 정도 좀 초기에 좀 분양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총선 이후로 좀 잠정적으로 좀 연기를 좀 검토를 하고 있고. 기업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이나 원자재를 들여오는 기업은 피해가 한 달이나 지속되고 있지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소규모 업체는 특별자금 지원 없이는 버텨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2월 초부터 좀 저희가
물량이 안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그 회사가 큰 기업은 아니라서 1분기 저희가 그 예상 적자 지금 생각하는 거는 거의 한 8억에서 10억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임직원들의 감염 차단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은 직원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근 시간을 개인 자율에 맡겼고 공유 좌석제도 중단시켰습니다. LG화학 오창공장은 대구 경북 지역 출장을 아예 금지시켰습니다. LG하우시스 청주공장은 1시간이던 점심 배식 시간을 20분 더 연장했습니다. 원래 식사 시간이 1시간이었었는데요. 이걸 20분 연장해서 직원들 간의 접촉을 최대한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청주공항은 국제 노선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중국 노선이 모두 중단된 청주공항은 이스타항공이 마지막 국제 노선이던 청주 타이페이 운항을 중단하면서 제주만 오가는 국내 공항 신세가 됐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선별 진료소도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방역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다 보니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청주에 사는 40대 A씨는 지난 일요일 아내가 기침 등의 증상을 보여 1339에 연락했지만 문의 전화 폭주로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검색해 전화했지만 코로나19 관련 증상 환자는 받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야간이고 저희가 지금 청주 의료원 환자들을 저희가 받고 있어가지고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선별진료소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 기침이나 그런 감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저희가 못 받아요, 지금은. 긴급 격리병원으로 지정된 청주 의료원 환자들을 받을 준비를 하느라 선별진료소 운영이 어려웠던 겁니다. 영문을 몰랐던 A씨는 아내가 비록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걸로 확인됐지만 당시 상황은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불안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제 아내인데 그럼 저도 감염될 확률도 컸던 거였었고.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 선별진료소 운영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인력 부족이나 소독 작업 등으로 운영을 잠정 중단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침은 계속 내려와요. 기준은 이제 계속 바뀌는데 저희가 이렇게 뭐 세세하게 얘기는 이제 애매한데 모든 사람을 지금 이제 검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지금 현재 혼란이 있더라고요. 선별진료소 운영은 코로나19 확산 단계별로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어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충북 지역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11개 시군의 어린이집 1,133곳이 모두 휴원했습니다. 옥천 지역 어린이집이 가장 긴 3주간 휴원에 들어갔으며 충주시와 증평구는 2주간, 나머지 시군은 4일에서 7일간 휴원을 실시합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20대 직장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대구 신천지 확진자가 청주의료원과 충북대병원을 다녀갔고 청주 용암동에 사는 2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메시지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A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청주에서 한 80대 노인이 숨진 지 한 달이 넘어서야 발견됐습니다. 청주시가 고독사를 막겠다며 조례를 제정하고 독거노인 지원센터도 열었지만 쓸쓸한 임종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용권 기자입니다. 청주시 영운동의 한 주택입니다. 이곳에서 81살 김모 씨는 지난 20일 오전 숨진 지 한 달이 넘어서야 발견됐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김 씨는 지난달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양곡 배달업체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청주시의 관리대장에는 입원 환자로 분류돼 있었지만 동주민센터는 바뀐 대장을 확인하지 않고 종전대로 양곡 업체에 쌀 배달을 요청했습니다. 청주시와 주민센터에 행정 착오가 없었다면 시신이 더 오래 방치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없었으면 이제 더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방치가 돼 있을 그런 기간이 좀 늘어났다고 보이는데. 청주시에는 19,000여 명의 노인이 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중 돌봄 서비스 대상은 3,004명으로 나머지 16,000여 명은 활동력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고독사 예방장치인 관리 대상에도 빠져 있습니다. 관내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그 일제 조사와 함께 생활 실태를 한번 조사해서 다시 보호 대상으로 들어오셔야 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2월에는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를 연 청주시. 하지만 현실에선 고독사 관리에 구멍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최윤광입니다. 청주시가 오는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되는 일부 도시공원을 매입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우암산 3일 역사공원과 사직 2 근린공원, 강내 근린공원, 명암유원지 생태공원, 사천 근린공원, 내수 중앙공원, 수불림 어린이공원 등 7곳 20만여 제곱미터에 대한 보상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시는 토지주와의 협의 보상과 함께 공원 유지를 위한 실시 설계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 관련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당원 7천여 명에게 발송한 정당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천관 내 27개 기업 CEO 모임인 원우회가 진천군 장학회에 장학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우회 송대현 회장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오후 8시 30분쯤 진천군 덕산읍 혁신도시 내 한국건설생활연구원 기후환경실증센터에서 불이 나 1시간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연구원 관계자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2층 연구실험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은 청주 4도, 충주 0도, 옥천 2도 등 영하 1도에서 4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12도, 충주 11도 등 10도에서 13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구름 많겠고 모레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